오늘도 이소프와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21번째부터 30번째 이야기까지. 21번째 이야기, 노예의 본질. 한 백인이 인도 노예를 샀는데 노예의 피부색이 새까맸다. 백인은 노예의 전 주인이 잘 돌보지 못해서 살빛이 까맣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데려온 즉시 비누로 박박 씻기기 시작했다. 그는 노예를 하얗게 만들어 보려고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본래 피부색을 바꿀 수는 없었다. 22번째 이야기, 종달새의 태평. 종달새가 아직 덜 여문 옥수수밭에 둥지를 틀었다. 그리고 옥수수의 부드러운 싹을 잘라 어린 새끼들에게 먹였다. 시간이 지나 종달새의 새끼들도 크고 옥수수도 어느 정도 여물었다. 옥수수밭을 둘러본 주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함께 추수할 친구를 불러와야 할 때거든. 종달새 새끼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아빠 종달새에게 말했다. 우리도 어서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나요? 아직 떠날 필요는 없단다. 아빠 종달새가 대답했다. 친구가 도와주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를 그다지 서두르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밭을 돌아본 농부는 뜨거운 햇볕에 시들어가는 옥수수를 보았다. 내일이라도 당장 추수할 친구들과 운반할 사람을 고용해야겠군. 이젠 정말 우리도 어디론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종달새가 새끼들에게 말했다. 그가 친구들 대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다면 말이야. 23번째 이야기, 돈 때문에. 한 부유한 집안에 딸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딸이 사고를 당해 죽었다. 부자 부부는 돈을 주고 상갓집마다 찾아다니며 곡을 해주는 사람들을 고용했다. 굿을 피우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 딸이 엄마에게 말했다. 우린 식구도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통곡하고 있는데 가족이라는 우린 정작 우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건 다 돈 때문이니까. 24번째 이야기, 수중의 먹이. 매 한 마리가 참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나이팅게일을 덮쳤다. 나이팅게일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제 작은 몸은 매님의 한 끼 식사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더 큰 새를 잡는 것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매는 매몰차게 말했다. 날더러 수중에 넣은 먹이를 놔두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것을 쫓으라고? 넌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냐? 25번째 이야기, 수탉과 고양이. 수탉 한 마리를 붙잡은 고양이는 수탉을 잡아먹는데 그럴싸한 명분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어대서 사람들의 단잠을 깨운다는 제목을 붙였다. 수탉이 어이없어하며 항변했다. 사람들을 깨우는 건 사실이지만 덕분에 그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일하러 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자 고양이는 수탉이 자매들과 문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연의 법칙을 위배했다는 새로운 제목을 찾아냈다. 이번에도 수탉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그건 역시 주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 암탉들이 계란을 낳잖아요. 고양이가 결국 그 수탉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아무리 입 바른 소리를 짓거려봐야 소용없어. 난 당장 끼니가 필요하니까. 26번째 이야기, 남의 옷. 제우스 신이 새들에게 정해진 날짜에 한자리에 모일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그날 아주 잘생긴 새를 골라 새들을 통치할 왕을 뽑겠다고 했다. 새들은 모두 강둑으로 내려가 몸단장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갈까마귀는 자신이 얼마나 못생겼는지를 진작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새들이 떨어뜨린 깃털을 모아 자기 몸을 치장하였고 결국 가장 화려한 새가 되었다. 지정된 날이 오자
깨끗이 단장한 새들은 제우스 앞에서 행진을 벌였다. 그들 속에는 얼룩덜룩한 깃털로 장식한 갈까마귀도 끼어 있었다. 갈까마귀의 돋보이는 풍채를 본 제우스가 그에게 왕관을 수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새들이 갈까마귀의 몸에 장식품처럼 꽂혀있던 자신들의 기차를 가져가 버렸다. 결국 이어서 할게요. 결국 발가벗겨진 그는 다시 볼품없는 갈까마귀로 되돌아갔다. 27번째 이야기. 공작의 아름다움. 새들이 어느 날 자신들의 왕을 선출하기로 했다. 여러 새들이 나선 가운데 공작도 이프보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쳤다. 왕은 모름지기 그 아름다움이 특출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어떤 새들보다 아름다운 깃털을 뽐냈다. 대부분의 새들이 아름다운 공작을 왕으로 결정지으려고 할 때였다. 까마귀가 선뜻 앞에 나서며 소리쳤다. 네가 왕이 된다면 독수리가 우릴 덮치려고 할 때 넌 어쩔 셈이지? 28번째 이야기. 가시덤불 위의 살무사. 살무사 한 마리가 가시덤불 위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때마침 불어난 물에 가시덤불이 둥둥 떠내려가게 되었다. 물가에서 그 광경을 본 여우가 깔깔거리며 놀려댔다. 꼴 좋다. 가시덤불 위에 살무사라. 그 배에 딱 맞는 사공이로구나. 29번째 이야기. 까마귀의 비열함. 덫에 걸린 까마귀가 신께 기도했다. 만일 자기를 구해준다면 아폴로 신을 위한 향연을 베풀겠노라고. 기도의 효험 때문인지 까마귀는 무사히 덫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까마귀는 자신이 한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얼마 후 까마귀는 또다시 덫에 걸려졌다. 까마귀가 이번에는 아폴로 신을 모른 척하고 헤르메스 신께 기도했다. 그러자 헤르메스 신이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비열한 녀석 같으니라고. 이 녀석이 먼저 본 은인을 못 본 채 하는데 내가 너를 믿어줄 것 같으냐? 30번째 이야기. 고양이의 왕진. 근처에 있는 농장의 닭들이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에 고양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양이는 곧 의사로 변장하여 의료 장비를 챙겨 들고는 서둘러 그 농장을 방문했다. 그래, 병세가 어떤가? 고양이의 물음에 닭들이 한결같이 대답했다. 아주 좋아요. 댁만 여기서 꺼져준다면요. 오늘은 여기까지.